요즘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철강 사업의 2차전지 매력까지 겸비한 포스코홀딩스를 필두로 무역과 상사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날 상한가로 마감했고,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을 비롯해 IT 기업인 포스코DX와 포스코엠텍, 포스코스틸리움까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그룹사 모두 탄력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그룹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전 거래일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이며 코스피 시가총액 4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러한 주가 상승에 따라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급등한 포스코홀딩스가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알아보고 각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상향된 목표가를 제시하며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는 키움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BNK증권, 현대차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13개의 증권사인데요. 이들 대부분의 증권사가 포스코홀딩스의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것이 단연 눈에 돋보입니다. 증권사들의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제시한 목표가를 살펴보면 신한투자증권이 기존 47만원 대비 51% 상향된 71만원의 목표가를 제시, 키움증권에서 기존 63만원 대비 15.8% 상향된 73만원 제시,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는 기존 대비 59% 상향된 73만원의 목표가를 제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기존 46만원 대비 60.8% 상향된 74만원의 목표가를 제시했고, 하나증권이 기존 52만원의 목표가 대비 42.3% 상향된 74만원의 목표가 제시, 유진투자증권도 기존 50만원의 목표가 대비 48% 상향된 74만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는 기존 47만원의 목표가에서 58.5% 상향된 74만 5천원의 목표가를 제시했고, NH투자증권에서는 기존 48만원의 목표가에서 56.2% 상향된 75만원의 목표가 제시, 삼성증권에서 기존 47만원의 목표가에서 70% 상향된 80만원의 목표가 제시, BNK투자증권에서는 기존 45만원의 목표가에서 88.8% 상향된 85만원의 목표가를 제시했고, 여러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상향 제시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기존 50만원의 목표가 대비 80% 상향된 90만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목소리를 낸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기존 35만원의 목표가 대비 28.6% 상향된 45만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지만 투자 의견은 기존의 홀드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상향된 목표가를 제시했을까요? 이 리포트를 기반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2년 12월부터 포스코홀딩스가 23년부터 2차전지 소재업체로 재평가받는 원년이 될 것이라 주장해왔는데요. 현재 시장에서의 관심과 주가 상승은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란 의견입니다. 하지만 최근 단기 급등으로 주가 조정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언급했는데요. 그럼에도 성장이 가장 확실한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2030년까지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2차전지 완성품과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소재는 대부분 포스코홀딩스를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소재의 지배적 과점 사업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비단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아직까지 기존 주력 사업인 철강과 친환경 인프라 사업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 매출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다른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밸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고평가가 아니라는 평가를 제시했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주가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그룹 차원에서 대책 마련 등을 통해 2차전지 관련 사업 확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데 큰 점수를 줄 수 있다는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보이스를 낸 교보증권에서도 포스코홀딩스의 23년 실적을
매출액 82.4조 원, 영업이익 5.1조 원으로 보며 전년의 분기 실적 저점 확인과 침수 이슈 완전 해제로 하반기에 완연한 이익 회복이 기대되며 철강 부문의 정상화, 주요의 연결 자회사의 이익 회복으로 연간 영업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증권사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근거로는 기존에 계산한 근거인 주가순 자산 비율 0.6배에 주당 리튬 가치 10만원을 주가순 자산 비율 1배와 주당 리튬 가치 2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라는 점인데요. 주가순 자산 비율은 철강과 리튬을 제외한 자회사들의 장기 성장에 따른 가치 재평가를 반영했고, 주당 리튬 가치는 늘어난 생산 능력과 높아진 예상 이익률을 반영했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짧은 기간 급격하게 펼쳐질 성장과 2차 전지 업체 밸류를 감안하면 목표 주가는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급격히 늘어나 국민주로 다시 등극한 포스코홀딩스. 지난 80년대 후반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주였던 포항제철이 다시금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대형주이자 안정적인 매력 거기에 성장성까지 골고루 갖추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단기간 주가가 급등한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신중하고 분할로 접근해 투자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 리포터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